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호입니다. 우선 2015년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날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아시아 금융의 미래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핀테크 산업과 중국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관리 방안 등 주요한 금융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 곽윤길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신 국내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금융의 현재 위치를 좀 성찰해보고 금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우리 금융도 특히 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 이후 선진 제도의 틀을 갖추고 양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IMD 경쟁력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60개국 중에서 29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실물 경제처럼 내실 있는 성장을 일구지 못한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보수적인 금융 문화입니다. 이 낡은 금융 규제라든가 적발 위주의 검사, 제재 관행 그리고 비명시적 구도지도, 행정지도 등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해 왔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도 먼저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이 타율적인 문화가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중심의 단순 자금 중개에 안주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이 적극적인 자금 배분보다는 담보라든가 보증에 기반 둔 소극적인 자금 중개 기능에 만족해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 환경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 니즈를 충족시킬 신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신시장의 개척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충실히 덜어드리지 못했고 또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문제들이 이 실물 대비 열의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 대비 열의라는 쌍둥이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금융의 현실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올해 이 4가지 핵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 책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독, 검사, 제조의 관행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제재를 기관,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인 구두 지시는 공식화하고 또 명문화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한 내부 결정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수수료, 금리, 배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 점검단을 출범시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저는 글로 달려갈 텐데요.
이 현장 점검단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면서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 또 해소하고 규제 개혁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자율 책임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는 없습니다. 금융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자율과 경쟁의 확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도 크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책임은 금융회사와 그리고 금융당국이 함께 져야 합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보수적 관행을 혁신을 하고 공정한 플레이어로서 책임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임직원을 우대하는 제재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모든 감독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의 방향은 금융의 실물 지원을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은 금융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역할입니다.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자금 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제도를 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창업,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은행 스스로 기업의 기술력을 식별할 전문 역량을 확충을 해서 기술금융이 지속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막힘없이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은 지금 이미 성장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자본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여유 있는 삶을 선사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는 이제 이 관련 법이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국가 자산과 금융회사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금융의 지원을 받는 실물 경제의 성장이 다시 금융의 수익으로 환원되는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고리가 더욱 공고히 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등 이런 구조적인 이 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또 발전하려면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비금융 분야와의 융합이라든가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핀테크,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핀테크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핀테크 업계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금융회사는 IT 기술의 이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기 힘들고 또 정부는 어떤 것이 제약이 되는 규제인지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핀테크 업체,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은 이 핀테크 산업의 이 전제이자 그 기초입니다.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 변화에 맞춰 규제를 몇 개로 유형화해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보다 정교하게 하고, 영업 규제 그리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과 금융회사의 역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복합점포 활성화, 은행 계좌 이동제 도입 등 업무 영역과 판매 채널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그리고 외환 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이 혁신의 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장의 불안 그리고 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미시적이고 부문적인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루겠습니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여신 심사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과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채널 그리고 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이 3C 시대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입니다. 3C는 창의, 크리에이티비티, 융합, 컨버전스, 그리고 도전, 챌린지라는 금융의 변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을 바꾸고자 합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의 미래를 지키려고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금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민과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나라 금융의 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